바깥에 계신 분들께서는 손으로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볼품을 시작합니다. 자리 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이까지 오셨으면 노래 좀 잠깐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지난 50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50년사를 대표적으로 한 김인수 교수와 변형보 김희수입니다. 이번에 사회발전연구소 50년사 친구를 했습니다.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소 초 주신 시간 5분인데 50년 들어주실 수 있어서 많이 모습입니다. 사회발전연구소 지금 50년 전 1969년 8월 32일에 서울대학교 인구연구소 설립이 됐습니다. 초대 소장을 우리는 창립 전에 1964년에 이미 통계실을 운영하고 하셨는데요. 1960년 3월에 인구협회 지금 경기도 이천 지역 추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포함해서 추산일 조사의 준비는 이미 2014년 하반기 시작되어 있고, 그때 이 조사에 전속적으로 참여한 조교진이 임진규, 권태학, 이동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1967년 4월에 특별히 조사가 실시됐고요. 7월부터 8월까지 수업에서 새 방법론 옵션 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사진이 1965년 3월에서 5월까지 모두 인천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를 조사의 질문표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이거 통계실 비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태환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질문표는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974년 세계 출산율 조사 당시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은 1967년 수원에서 열린 방법론 옵션 사진입니다. 서서 그 발언하고 계신 분이 이만감 선생님입니다. 하단의 사진은 1960년대, 70년대 다시 농촌조사제 풍경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조사원 저번이 타고 내려가서 조사를 하는 모습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 이천 지역까지 가는 건데 당시 4시간 정도 소요합니다. 인구연구소는 1998년 11월에 인구의 발전문제연구소 개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연구소 명칭에 발전자를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캐나다 UBC에 계셨던 장윤식 선생님이 발전자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는 1969년에 인구 성장과 경제 발전, 71년에 정부 통계 자료의 이용성의 문제점, 또 75년에 홍수기 인구와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통해서 연구소 구성원들이 연구한 성과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1974년 2월에 역시 인구협회의 지원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출산율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한 것인데, 좀 10개월 자료를 확보한 그런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1970년 4월에 인구 및 발전 문제소 문제연구소 회보
청단했습니다. 초기에 이제 공문과 영문이 병용으로 나오다가 이후에 이제 영문학술지로 바뀌었고요.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제 DNS 개정되고 있습니다. 1975년에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관하로 박사가 오게 되면서 우리과대학에서 그게 되어서 이제 사회과학이 대학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비 발전 문제로서도 이제 사회과학 대학 부서로 지위가 몇 가지 중요한 연구사만 추려봤습니다만 먼저 위해서는 인구 연구를 심화하는 활동으로 경제성장, 도시화, 인구 이동, 산업화, 노동 문제, 또 농촌 산출 연결 개발 문제, 투자원과 위생, 도시 재개발과 빈곤, 계획과 대책, 원자력과 지역의 이동, 민주화와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산층 연구, 국민의식 조사 통해서 80년대 이후에 한국사회 민주화 이후에 그 민주화를 주동해 간 주체, 운영 이런 것들을 의미를 확인한 자료를 배웠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1971년 12월에 있었던 정부 통계 자료에 대한 평가회의 좀 작아서 잘 알고 싶은데요. 왼쪽 두 번째로 유리영, 임익석, 임진균, 김영모, 한원선 선생님이십니다. 하단 사진은 발전과 변동세미나를 보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대학생입니다. 우측 사진은 회로인데요. 평소에 좀 블랙팀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창간호입니다. 1970년 4월부터 발표되었습니다. 1995년 3월에 기존의 인구민 발전문제연구소에서 사회발전연구소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연구 영역이 국내 변화에 변화해야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발전연구소의 주요 연구 주제를 보면 민주주의 개혁과 이해관계 정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사회, 대기업과 전문가 집단, 소수자의 인권, 고소성장 이후의 삶의 질, 양극화 사회의 질, 이런 다방면의 연구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식 조사가 계속 수행이 되었고 학계의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2007년 11월에 이제는 이름이 한국연구제가 바뀌었습니다. 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연구청이 50주 물론 8월 31일입니다. 왼쪽 위로 보이는 사진이 95년에 있었던 창립 30주년 연구소입니다. 나머지 세 장의 사진은 최근에 있었던 중점연구소 사업, 사회의 질과 관련된 회사들, 국제회의 등으로 해서 연수회를 해봤습니다. 역대 연구소장님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이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동태아 선생님, 한상호 선생님, 김일철 선생님, 홍두순 선생님, 이면태 선생님, 성훈근 선생님, 강명규 선생님, 이재열 선생님, 정진 선생님, 강경섭 선생님을 거쳐서 이제는 장덕진 선생님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연구소를 거쳐간 연구원을 보면 대략 한 총 연구원 같은 경우는 170여 명, 조교로 근무했던 경력을 갖는 분들이 1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술 잡지가 말씀드린 대로 72년에 창간이 되었고요. 4개의 제목을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구소 영역은 여기까지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세 분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발전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실 박찬욱 교수님을 첫 번째
사회학계를 대표해서 한국 사회학회장이신 김목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대 연구소장인 현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대표해서 정진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박찬호 박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발전연구소 설립 50주년 정식에 축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지금 연역을 통해서 보니까 그야말로 50년의 자랑스러운 궤적 이룰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 연구를 통한 사회봉사 이런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저도 자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저희 사회학대학 원로 교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김철 학장님 또 제가 보기 좋아가지고 한상복 학장님 참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후학들을 만나고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김일철 학장님 뵌지가 상당히 제가 오래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올 때 그때 학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저 나름대로 사사로운 감흥이 있습니다.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혁진 교수님 아마 사회발전연구소 생길 때 세상에 나셨어요. 이게 이제 이 사회발전연구소가 그만큼 역사가 자랑할 만한 역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니까 65년도라 그래서 사실 우리 장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도 사회화는 물론 오기스트 콩트의 이 사회학이라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고 그런 시절에 연구소가 태어난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역사가 실감이 납니다. 초창기에 이제 인구연구소로 출범할 때에 물리과대학 소속으로서는 사회과학의 최초의 연구소.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75년도에 사회과학대학이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경제연구소가 보니까 이제 한국경제연구소로 언론정보연구소가 김수현 교수님 잘 아시는 신문연구소로 해서 조금 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리과대학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단연 사회발전연구소가 최고의 연구소다. 그런 면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역사도 역사지만 결국 사회발전연구소는 연구활동 그리고 연구활동을 통한 사회적 봉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칭을 보니까 68년에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로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5년에 제가 그때 95년 당시에는 맨 처음에 학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부학장 할 때인데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회발전연구소로 지금 명칭을 갖게 된 게 95년이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사회발전연구소는 이 당대의 중요한 사회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마 80년대 전까지 사회과학에서 가장
가장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것이 근대화, 또 발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회발전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다루어왔고, 더구나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까 이천읍 조사 얘기 들었습니다. 이천은 뭐 수도권이라 지금 도시 같은 도시입니다만은 당시에 4시간 걸려서 가셨다니까 그 당시에 한상복 선생님이나 아마 석현호 교수님도 그 당시 많이 하셨나요? 그때 학생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러셨군요. 이게 아마 지금 저희들 실감이 안 나는데 당시 그 사회조사 아주 선구적인 그런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발전연구소가 이 한국 사회의 적실성 있는 중요한 이슈를 이 실증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온 그런 전통이 수립이 됐고, 지금 현재도 사회발전연구소의 활동을 보면은 그런 그 전통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판된 그 세월호 관련 단행본도 보면 작년에 세월호 침몰 이후에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사회과학 저적으로서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연구 면면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향력이 큰, 특히 대학에서 했던 연구소 가운데 아마 다소가로 손꼽게 되는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연구소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디벨롭먼트 소사이티 같은 경우도 지금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또 이 대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논문 하나를 디벨롭먼트 소사이티에 게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연구소장님이 정선 선생님도 잘 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발전연구소는 역시 역대 소장님들의 이 훌륭한 이 지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발전되었던 겁니다. 초창기에 이혜영 교수님, 그리고 한상국 선생님, 김치호 교수님 정도 소장을 연구하셨고, 그리고 홍준 선생님도 오셨고, 사실 저는 70년도에 물리과대학원에 정치학과로 들어와서 이혜영 선생님을 뭐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특히 토아 선생님 경우에 그런 적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사로운 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면, 여기 이혜영 교수님의 교회선이 이충규 교수가 막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충규 교수 엄마하고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대학교 들어와서 제 친구들, 서울대 친구들 몇 명하고 비슷한 동수에 이화여대하고 그때 한 대학 시절에 친구 클럽을 했었는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혜영 교수님 딸인 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시집을 간다 그러는데, 그 클럽, 이게 동년배들하고 있는데 10살 넘은 분한테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제학부의 이승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홍준 선생님서부터는 제가 지척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게 제가 봤고, 또 역대 소장에 제가 제 후배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동기 우리 정지성 교수도 소장으로서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정 교수도 사실 저하고 동기고 친구인데 시집은 선배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아마 그게 주된 대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60년대 중반에 이영 교수님 이하 상당히 리더십을 통해서 이 연구소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영 교수님은
그 사회학적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물리과대학에서 존경받는 학자시고 또 여러 사회학과 밖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참여시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76년에 현재 그 사회과학대학의 그 사회과학연구원의 전신인 사회과학연구소를 주도해서 세우신 분이 이혜영 교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사회발전연구소도 그런 전통과 그런 그 소장님들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을 기술해서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사회과학대 내 사회학과의 지평을 넘어서 다른 인접학과 그리고 인접학문 이렇게 포용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기를 제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석현원 교수님도 계시고 이재열 교수님 어디 계세요? 네, 두 분이 상당히 수고를 하셔가지고 한국 사회과학 자료원을 아시아연구소의 부속기관으로 이관해 왔습니다. 이제 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마 사회과학 도서관 또 사회과학대학 관련된 여러 연구소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회과학 자료원이 한국 사회과학 교육의 연구와 활동에 큰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장님 비롯해서 오늘 행사 마련해주신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축사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외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사회발전연구소요 영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학장님 늘 적게 사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친구분이 경험하신 적 저희 김우경 회장님 모시기에 앞서서 이따가 사실은 50년상 헌정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학장님께서 축사 중간에 언급을 하셔서 무슨 말인가 어른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바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종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저기 이번 학기에 저희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신 친구분들 계시고요. 우리 사회발전연구소를 설립하신 이혜영 교수님의 연구자이십니다. 이종훈 교수님과 자리에 계십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손님으로 조금 모셨습니다. 박수와 다음으로 사회학회를 대표해서 한국사회학회장 김무경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회장 맡고 있는 서강대 사회학과의 김무경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또 무엇보다 사회학계의 대선배들이신 원로 교수님들 앞에서 인사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화를 섞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사회발전연구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홈페이지 수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그래서 양현기 선생님한테 잠깐 아주 뵙기위해서 여쭤봤는데, 이 안에서 겪으신 분들도 되게 이런 느낌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객관적이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자 적어온 거를 읽으면서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격변 속의 한국 사회 최근 반세기를 산 증인으로 살아내며 성장을 거듭해온
사회발전연구소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학회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기획원이 1963년 문을 연 즈음 1965년 인구연구소로 창립되어 1968년 인구 및 발전연구소를 거쳐서 1995년 이후에는 사회발전연구소로 변화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발전은 궤적은 해방 이후 특히 박정희 정권 이후의 한국 근대화의 궤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인구연구소 시절이 근대화 초기의 인구정책의 욕구를 잘 보여준다면 1968년 이후의 인구 및 발전연구소는 그 연구 주제를 확대하여 도시산업, 노동, 농촌, 계급, 민주화 등 발전의 문제의식으로의 확장을 잘 보여주며 1995년 이후의 사회발전연구소의 활동은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긴박한 문제들과 대자비하면서 늘 포괄적이면서 또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연구소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인구에서부터 가치관까지,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까지,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동아시아로부터 세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쉽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들을 포괄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양적인 사회조사는 직접 연구를 또한 등한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은 늘 후학 양성의 고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기본 문제와 늘 마주하여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자 하는 사회발전연구소의 의지는 제12대 장덕진 현 연구소장님이 펼치는 여러 사업들, 즉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부터 통일 기반 구축 사업까지, 그리고 사회모델 비교 연구로부터 빅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의 사업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발전연구소와 그 학회지가 국내외로부터 최우수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과학연구소는 역대 소장님들의 이력이 잘 증명해 주듯이 그 구성원들의 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방법론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또한 그 사명감에서 국내외의 타 연구소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물론 늘 모범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만 이제껏 반세기 동안 그렇게 해오셨듯이 이제 고도의 복잡성의 시대에 있어서 사회발전연구소의 역할은 더욱더 커져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할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경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소 50주년 행사에 사회학회를 대표하는 한국사회학회장님 말씀을 주셔서 너무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연구소장과 현직 사회학과 교수를 대표해서 7대 연구소장을 지내신 장신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역대 연구소장을 대표할 처지는 못 되고요. 제가 사회학 교수님들 모셔놓고 사회학과 교수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제가 저희 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안 그래 보이시죠? 김현철 선생님입니다. 안상호 선생님. 아직도 제가 아름다운 대학생이었어요. 대답 강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회가 새로운데요. 제가 2007년부터 2년 동안
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에너지가 넘쳐서 했는데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굉장히 이제 기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생각을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다른 말씀보다 요 앞에 테이블에 저희 선배님들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이혜영 선생님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앞에 세미나에서 보니까 모두들 이혜영 선생님에 대해서 모두 각별한, 안 태어나신 분은 할 수 없죠. 네, 모두 다 각별한 그런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각별해요. 저한테만 각별한 까들이 다 각별하신 것 같아요. 이혜영 선생님 생각하면 굉장히 엄격하신데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페어하시고 정말 페어하셔가지고 이혜영 선생님 계실 때는 하얗게 무슨 작품이 없었던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잘해주십니다. 아까 김필정 선생님은 야단을 안 맞으셨다고 저는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왜 그런 걸 갖고 논문을 쓰냐, 왜 그렇게 걷냐, 뭐 왜 그러냐, 왜 저러냐, 왜 그렇게 앉냐, 뭐 시집이나 가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고깝지가 않고 너무 항상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혜영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주례 경험 못했습니다만 이혜영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2007년에 이제 저희가 그 사회체제 연구재단에 신청을 할 때 이혜영 선생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승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자세한 얘기는 계획이니까 이승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렇게 제가 마침 아시는 외국 가 계신데 선생님 장인 어린이께서 만드신 연구소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 생각은 결국 저희들이 한 10년 학생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있었던 거는 이혜영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상복 선생님을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한상복 선생님은 인류학과로 가셔서 인류학과를 만드셨는데 저희과 선배시고 저희과 선생님 같고 또 인류학과 그래서 한상복 선생님 만드셨으니까 항상 인류학과가 사회학과를 좀 형님처럼 생각하시죠? 여기 인류학과 생각하세요? 선생님 너무 건강하시고 사례도 아직도 많으시고 선생님 따님이 지금 생활과학 교수가 되셔서 학생 부처장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민철 선생님은 정말 굉장히 학생이같이 보이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따뜻하십니다. 제가 사회학과 왔을 때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사회학과 쭉 긴 방이 제일 가운데 방을 제 방으로 해주시고 무거운 선생님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루 제가 굉장히 무거운 책을 이렇게 들고 가방을 들고 오니까 이걸 보시고 쫓아와서 들어주시면서 허리 다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들지 말고 조금씩 갖고 다녀 이렇게 하셨어요. 석현 선생 보셨는데요. 아직도 현직이신 것 같이 아니 일을 너무 막 열심히 무섭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하시죠. 홍두순 선생님은 같이 가면 너무 무서운 선배였습니다. 바로 이 선배거든요. 시집살이를 사실 제일 많이 시키시고 지금 사회발전 연구소 할 때 일을 아마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좀 다른 사람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고 한번 나가서 보고
그런 말 하면 또 양현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인연생이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보충을 하고 내려가 겠습니다. 저희 사회발전연구소 여러가지 소개를 해주셨고, 또 우리 박찬욱 선생님이 덕담도 많이 해주셨는데,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회발전연구소가 대외적으로 어떤 좀 이상입니다. 장국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에 지금 5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 부설 연구소로는 2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정책,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 하면서 이게 정책적인 합의를 우리가 많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013년에는 연구재단 최우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대 내의 위상인데요. 학장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냥 불문하고 서울대 이쪽 인문사회 쪽에서는 제일 낫죠? 정치연구소도 낫죠, 선생님? 그래서 서울대 내에서 예를 들면 총장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여론조사한다. 무조건 사회학과, 사회관련으로 맡기는 거죠. 그런 조사들을 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관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도가인생 그러셨어요. 사관련 주로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그때는 인구미 발전부장이었어요. 거기 조교를 하겠다 그랬다가 이행선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연구소에 조교를 하냐. 그렇게 훌륭한 연구소였어요. 근데 훌륭한 연구소를 제가 아는 게 미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좋은 대학에 방문을 2002년인가요? 3년인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 교수들이 여기 와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던 학생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참고로 그 학생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말은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러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 이번에 서울대 사학과 졸업식에 오는데 그 학생도 사관련에서 이랬냐 물어보면서 세상에 그런 거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말할 것도 없다. 얘기를 듣고 와서 다 이제는 얘기하고 다 얘기를 그런 서야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들어오기 굉장히 옛날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젠더 차별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고, 대학생들 모집하려고 하면 시험도 보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훈련을 받으면 정말 어디다 흔적이 없는 이런 훈련된 사역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신 분들 또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장기적 비전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최근에 연구소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2007년도에 연구재단 중점연구사업에 선정되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게 그 당시 연구소장이셨던 정기성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비화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중점연구사업 신청할 때 이승훈 교수님한테 비공식적인 말씀을 이건 굉장히 농담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달 중에 감사가 예정되어 농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농담입니다. 다음 순서는 원래는 이제 제가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음식 순서에는 집어넣지 않고 이따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좀 비공식적으로 편안하게 구수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김일철 선생님과 한상복 선생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잠깐씩 그래도 모셔서 우선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갑작스럽게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체제를 한 지가 98년입니다. 지금 16년째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보는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히 긴장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옛날에 잘 알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대단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50주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많이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 조금 전까지 얘기하신 강사님 이야기도 제가 6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기가 좀 나쁩니다. 그리고 저에서 발표하실 때 얘기도 60%, 최대 60%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여러분들한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소감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0주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세월인데요. 그래도 저도 쇼크를 좀 받아서 50주년이 지났는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상당한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한번 리스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저는 모르던 글들을 내가 많이 썼는 것 같아요. 그 글들이 없어요. 찾아보려니까. 그런데 연구소를 보니까 이 다큐멘테이션이 어떻게 잘 됐는지 물론 에러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다큐멘테이션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아까 선생님 옆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학과도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좀 잘 하도록 준비를 미리 좀 잘 해놨으면 좋겠다고 대단히 참 좋은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다는 참 그런데 이런 기록을 다 어디다 써놓죠?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이 50년 동안에 한 연구 업적들이 참 많았는데 여기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 이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에 공헌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저는 아주 반반입니다. 공헌을 했을까? 아무 소용없었을까? 반반입니다. 제가 상상을 할 때도 연구를 파서 연구를 결과물을 내서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갖다 주면요. 그걸 누가 읽을까? 읽었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들이 직접 간접으로 정책에 발전되는 분야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도 그 보고서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읽고 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의 노고를 어느 정도 잘 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즉각 정책에 반영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할까? 그걸 저는 반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구소를 하는 게 뭘 하느냐? 교수들한테 연구비나 주고 조교 유인화 시키고 하는 것이지 연구소 결과물은 아무런 공헌을 못한다. 우리나라 사회에 공헌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건 우리 자기 모습에 빠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실 때 우리나라 사회에 공헌이 되고 실제로 공헌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익히도록 많이 알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신문이나 방송에 잠시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소에서 나온 투명 보고서가 나갔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느냐, 이게 상당히 퀘셔너블하거든요. 학계에서는 아마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 연구할 때 참고로 많이 하겠죠. 참고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이 마찰을 위시해서 다른 사람 연구한 결과물을 잘 안 봐요. 자기 연구만 하죠. 그리고 외국분은 잘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과제물의 결과물은 열심히 잘 안 봅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그 동료들이 연구한 독서를 안 보게 돼요. 너무 바빴을 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논문시 안에서도 이런 그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하기 좀 이상하지만 쉐어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오래간만에 사회학과의 300 여기 앉아있는 홍두성 교수가 우리 사회학과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센터거든요. 교수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인데 이 사회발전 연구소가 연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성교에 가지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든다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도 나오고 또 어떤 결과라도 쉐어링이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연구에 도움도 되고 이런 것이 넓혀지면서 우리하고 보통 관계가 없던 한테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그냥 참고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연구 결과를 쉐어하는 그런 것으로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태영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사보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회학과 패널티가 아니고 인류학과 교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류학과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한민국에도 없었어요. 어디에. 그런데 참 인류학과 교수가 이 인구밀발적 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았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또 인구를 연구를 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인연이 이혜영 선생님이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인류학 대론책을 처음 교수라는 분이 이혜영 교수님하고 안정모 교수라고 두 분이 중학교 동기인데 역사학과를 나오고 사학과를 나오고 서양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40대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군대를 대학중에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왔는데 이혜영 선생님이 그때 그 전해에 전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혜영 선생님 연구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 개론도 문화인류학이라는 그 강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 연구실에 가서 난로불 연탄을 갈고 청소하고 책상 하나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여하튼 제가 인류학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저 주변에서는 인류학 과도인데 왜 인류학을 하느냐.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분이 나보다 꼭 10살 어리십니다. 25년생이시고 내가 35년생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 내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2대 소장을 한 권평환 교수. 제가 사회학과 조교 3년을 하는데 사회학과 조교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수정호 교수께서도 동기신데 그 동기들이 참 지금까지도 끈끈하게 인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됐던 이혜영 교수 그리고 참 동생 같은 권평환 교수 두 분 다 한 분은 파기하셨고 한 분은 병원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프고 허전하게 갑자기 없어요. 초대 2대 소장 그분이 참 계신 게 내한테는 지금 굉장한 아주 참 큰 충격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아주 성대한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한 장덕진 소장님과 또 김윤수 박사 참 준비하느냐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그 스태프들이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축하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상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권태영 교수님을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셔서 권태영 교수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준비하느라고 권태영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물론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이시고 오실 수만 있다고 하면 춘천까지 차를 보면서 오셔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최근에 또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바람에 참석도 못하시고 있다가 기념 동영상 인터뷰에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소 차원에서는 수주한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안 주셔서 뒤늦게 알게 돼서 영소 차원에서는 혹시 회복에 도움이 되시는 간단한 드실 거 조금 보내드리는 정도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현황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와주신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몇 분 소개해드려야 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몇 분들만 소개해드리고 영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대리서치연구소의 이상경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 것 돌아보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대표님은 이번 연구, 저희 50주년 기념 연구를 또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사이람의 김기훈 대표님과 홍준만 대표님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두 분께서는 사이람은 저희 사이버전연구소와 같이 소셜 네트워크 컴퓨팅 센터를 산학활동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역시 이번 50주년 기념 연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저희 사이버전연구소와 같이 미래학용 리포트를 SBS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SBS 미래부장에 계신 박수홍 국장님과 이창재 부장님 와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사회발전연구소가 여러 해에 걸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또 혜택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터키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스탄불 문화원의 후세인 지토 원장님과 카디라 씨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한국말 아주 잘하시거든요. 근데 카디라얀 씨는 공식 성사니까 씨라고 부를게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지금 이제 논문 마무리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저희 사회발전연구소 조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터키 분인데 뉴질랜드에서 학부를 해서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말도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하는 동안에 회의록도 쓰고 뉴스레터도 쓰고 한국 학생들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뉴스레터에서는 빼버렸는데 그 이유가 그 중요한 뉴스레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중요한 뉴스레터에 사회발전연구소를 자꾸 사회발전연구소로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닌가? 예, 간략 현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길게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원래 스케줄보다 좀 길어져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실 테니까 여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 벽에 걸려있는 CI, 새로운 CI입니다. ISPPR이라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도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은 서울대학교 로고 옆에 서울대학교 사이버전연구소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있는 CI를 썼었는데 연구소의 국제화와 더불어서 좀 통합적인 CI가 필요해서 새롭게 CI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국제화 때문에 연문을 더 크게 썼는데요. ISDPR이라고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게 이슬람 국가와 북한을 합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슬람 국가나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연구소입니다.
더 기다려야 될 모양이니까 그럼 다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장님도 말씀 주시고 또 정진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저보고 연구소 생길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소가 65년 8월 31일 날 설립된 것 같고요. 제가 66년 7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장님 처음 말씀하실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잉태는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역산을 해보니까 한 2달 모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조금만 부지런하셨어요. 아직도 안 됐나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5년도 현황으로. 주력 연구사업과 상시 진행 사업, 그 다음에 조직과 연구소 평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교들은 바깥에 있는 조교들하고 행정실장까지 다 들어오라고 해주시죠. 사람 소개를 일단 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주력 연구사업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묶어서 사회모델 비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SBS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사회모델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싱크탱크라도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약 4년, 5년에 걸쳐서 데이터상으로는 OECD 34개 국가 전체에 대한 비교부터 심층적인 비교는 약 15개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사회모델을 비교하는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셈입니다. 계량적인 분석은 당연히 하고요. 지난 4년 동안 이런 비교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경제위기, 복지정책, 재정건전성, 투명성, 노동시장 다변화, 사회적 합의, 신사회 위험, 재난과 안전, 정부 성과, 좋은 정부의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양적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연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방문해서 지난 3년간 약 200명의 사회정책 전문가들을 만나서 심층 연구를 하고 인터뷰를 한 자리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성과들이 학문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 연구와 관련해서 금년에 출간된 일본의 단연연구입니다. 그리고 OECD 월드 포럼과 교육부 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BS 미래연구 리포트를 통해서 2011년부터 그 이전에도 강연단이 참여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에 10년간 MOU를 체결을 하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지금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매년 SBS가 저희 연구를 후원해 주시고 저희가 연구 성과를 제출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확산하는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연구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함께 땀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을 소개를 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는 이따가 한꺼번에 박수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는 정진성 교수님, 또 보건대학원 원장이신 조경희 교수님,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님,
한신걸 교수님, 경제학부 김병현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님, 보건대학원 윤명순 교수님,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님,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호 교수님 계시고요. 전임연구원으로는 구혜란 박사님, 정병훈 박사님, 김주현 박사님은 한 달 반 전까지 저희 전임연구원이셨는데 9월 1일자로 충남대 사회학과가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재영 박사님 계십니다. 연구조교로 양종민 조교장, 양준홍 조교, 부서정 조교, 강민 조교, 박정현 조교, 박재영 조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호명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에서 조교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력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한 SNCC 소셜 네트워크 컴퓨팅 센터입니다. 앞서 관련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사회론과 산업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연구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연구기관이고요. 사회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매스메티컬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벌써 19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왕따 예방을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교우관계 진단 프로그램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 중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재난지도 작성이라든가 초연결 사회와 사물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이나 관련된 분들 소개드리면서 김동환 교수님이 아까 통렬하게 비판하신 학력주의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학력 백그라운드를 밝히지 않는데 이번에 지금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밝혀놨습니다. 센터장이신 김규현 대표께서는 경제학 학사와 사회학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선임연구원 백종원 연구원은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내공학 학사와 문화기술대학원 석사를 하셨습니다. 강동현 연구원은 경영학을 공부하고서 사회학 석사를 했고요. 박윤중 연구원은 연세대에서 사회학을, 또 김희성 연구원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들이 모여서 같이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주력 연구는 에너지 합의를 위한 시나리오 프레밍 작업입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에 일본 원전이나 한국 원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훨씬 큰 걱정은 중국 원전입니다. 중국 동남해안에 우리 서해바다 건너편에 200개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북아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최소한 동북아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이건 뭐 원전을 거짓자는 얘기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만 탄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남아공의 인종 대타를 가능하게 했었던 몽클레 컨퍼런스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도입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연구에는 서울대 아시아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발전 연구소 연구교수인 정혜진 교수, 저희 사회발전연구소의 고동현 박사, 신인철 박사, 안민희 조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네 번째 유력 사업은 통일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서울대 본부 및 서울대 부분평화연구원의 지금 통일에 대해서 워낙에 상반된 예측들이 많아서요. 대박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걱정도 많고, 근데 어떻게든 대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 사업은 아시아 평화와 미래세대 협력포럼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청년들과 함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두만강 지역의 다국적 도시 지역을 답사하고 연변대와 같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아시아와 통일 문제를 같이 연구하는 차세대 협력 포럼을 시작하고요. 다음 달 11월 7일 날 첫 번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제가 일부러 좀 배경을 밝혀놨는데 동아대 국제학부의 원동욱 교수, 이분은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하시고 부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신 분이고요. 부경대 국제학부의 예동군 교수, 이분은 연변대 학사고 고려대 사회학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중국 청년정치학원에서 학사를 받고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강미선 조교, 연변대에서 학사를 하고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안화 조교, 이렇게 네 분인데 예동국 교수는 지금 미국 가 계시고 원동국 교수는 모르셨고요. 우리 안화 연구원은 우리가 연변대랑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구센터에 파견 연구원으로 지금 연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강미선 조교만 나와 있습니다. 강미선 조교는 자칭 사발년 전지현이라고 스스로 변명하셨는데 다 그냥 동의해버렸습니다. 다음은 상시진행 사업입니다. 아까 사회발전연구소의 인구 관련 연구가 좀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몇몇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상시진행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거의 모든 연구에 인구라는 변수를 배경으로 반드시 사용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거나 이런 걸 연구할 때도 정치 인구학적인 관점을 할 생각이고요. 재정 문제 연구할 때도 연도별로 인구 축에서 같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인구변동 및 고령사회 연구센터고요. 앞에 보세요. 처음에 인구연구소로 출범한 사회발전연구소의 본류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께서 센터장을 맡아서 밑에 공동연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학교와 다양한 전공의 공동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조교인 김지은 조교와 함께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박경숙 교수님. 다음으로 지식정보사회 연구센터입니다. 여러 차례 이런 정기 포럼과 활발한 국제학회를 개최하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연구를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해왔습니다. 사회학과 서희종 교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송덕파 박사과정 학생이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서희종 교수님 하나 오늘은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영문학술지인 디벨롭먼트 소사이어티입니다. 아까 김인수 박사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72년도에 뷰리튼 오브 파퓰레이션 앤 디벨롭먼트 스타디스로 창단이 됐고요. 90년에 코리아 저널 오브 파퓰레이션 앤 디벨롭먼트, 그리고 98년에 현재의 디벨롭먼트 소사이어티로 명칭을 바꾸면서 44년째 발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SSCI 운영생님인 스코프스 인재가 됐고요. 현재 제이스코어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디벨롭먼트 소사이어티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경숙 교수께서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준태 조교, 또 석사과정의 박정현 조교와 편집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죠? 박경숙님 한 번 더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운영위원회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서울대학교의 추세는 학과 소속 연구소가 아니라 다학제적이고 다학문적인 연구소를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저만 여기 운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치학과의 강원택 교수, 사회복지학과의 구인회 교수, 언론정보학과의 이재현 교수, 국제대학원 부원장인 박태균 교수,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의 김영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연구소 행정실입니다. 우리 유선 실장 들어왔나요?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우리 행정실장 유선 씨고요. 우리 사회발전연구소의 자랑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의 거의 모든 99.9%의 연구소에서 연구
우리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행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연구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우리 행정실장 유선 씨의 보고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나 지금 출산 예정일을 한 달 남겨놓고 이 큰 행사를 다 준비했습니다. 예, 연구소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서 정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치관 분야 17위 1호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인문, 자연, 공학, 산업경제 모든 분야를 다 합쳐서 대한민국 별대 생태탱크에 작년부터 진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구비 수주 현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건 사실 뭐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상을 김윤수 박사가 애를 많이 써주셔서 준비가 됐는데 특히 이 50년상은 아시다시피 아무런 상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0년상 출판을 도서출판 한울의 김종수 대표께서 무료로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훌륭한 50년상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오셨기 때문에 따로 감사의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50주년 기념연구 앞에 우리 2시 반부터 3시간 반 동안 세미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가 가능했던 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리서치연구소 이상경 대표님과 집회사랑 김규 대표님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손씩 집어넣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기념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예, 밑에 자세히 보시면 1965년에서 2015년이라는 음각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ISPPRC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으로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작가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시험삼아 몇 차례 써봤는데 에스프레소 잔으로도 괜찮고요. 연필꽂이나 사케잔이나 한 입에 들어가는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사회발전연구소의 새로운 당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대 연구소장을 지내신 성호근 교수님께서 50년사 헌정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장덕진 소장의 전반적인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국내 그 경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바다로 뻗어나가는 그 영향이 보입니다. 저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역시 저 장덕진 현 소장의 그 헌신이 돋보이고 여기 와 계신 현재 연구원 여러분들, 저희 법률 교수님들 노력 참 가슴 벅찹니다. 오늘 법신대 이일철 교수님, 한상복 교수님 제가 학교 때 배웠습니다. 한상복 교수님 제가 학교 들어왔을 때 저희 지도 교수로 제가 편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와주시고 석경원 교수님 와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마치 학부 시절하고 대학원 시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헌정 사를 드리고 책을 헌정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50년사는 여러 가지로 참 적당한 팩트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책이 참 아담하다고 스마트하다고 니트하다고 안세기를 정리하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타진하는 것은 참 흠잡을 게 없이 탁월한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장덕진 소장과 김인수 박사의 노고를 다시 한번
존경을 하고 제가 보통 때 그냥 얘기를 합니다만 이 헌정사에서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 시작하실 테니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70년대 중반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학생 조교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5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 소장이 권태환 교수였는데요. 상당히 의욕에 넘친 젊은 교수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건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좀 아쉽습니다. 연구소의 진화와 성장에 열정을 쏟으셨던 은사님들, 그리고 특히 고인이 되신 분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시간 흐름이 유수와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은사님들께서 그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역사는 아마 이렇게 여러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의 유의미한 개념으로 묶여 퇴적하는 경험 지층과도 같습니다. 사회발전연구소 50주년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제 두 분의 노고로 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50년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물론 한국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론화 업적을 하나의 서책으로 묶었습니다. 이 서책은 한국 사회학이 대면했던 지적 고뇌의 발자취이자 차단된 통로를 뚫고자 했던 사회학자들의 부단한 채굴 작업의 대전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연구과제 약 150건, 연구보고서 약 100여 건, 사회조사 60여 건, 연구청소 100여 건, 뷰리팀에서 시작된 여러 영문 잡지들, 디벨롭먼트 소사이티, 그리고 수백 개 워크숍으로 이어진 사회발전연구소의 이력과 경륜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사회발전연구소는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미력했던 1965년에 출범해서 학계의 선두주자이며 think-tank가 얼마나 귀중하고 막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했던 사회과학계의 아방가르드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해영 초대 소장님을 비롯해서 권태환, 한상복, 김일철 소장, 홍두순, 이면진, 정진성, 박명규, 이재열, 장정석 소장, 그리고 장덕진 형 소장의 현실이 더 부드러워지는 순간입니다. 60년대 농촌 조사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구미와 창원 산업공단 조사를 맡아 있던 현장 기억이 있습니다. 조사 설계, 자료 분석, 뷰리티 편집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조밀한 작업 과정에서 지적 통찰력을 얻어냈고 미래 연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연구소는 아마 흩어진 지식 조각들을 체류하고 문제의식의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은닉된 사실을 켜내 숨은 관계를 밝혀내고야만 하는 지성의 제조창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nufacturing Knowledge, Manufacturing Intelligence. 지성의 제조는 한국 사회가 어둠을 뚫고 순항하도록 돕는 등대와 똑같습니다. 이 등대를 지켜온 50년, 불밝힌 50년 스토리, 연구소의 꿈과 짐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 이혜영 교수의 외손자이신 이춘문 교수와 자리를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의 외손자가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부임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50년 스토리를 받아들고 기뻐하신 역대 소장, 은사님들의 마음도 걸어가실 겁니다. 연구소의 꿈과 짐은 계속될 것입니다. 50년 역사와 계시를 담아서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 역대 연구소에 몸담았던 모든 연구원 분들에게 이 서책을 삼가 헌정하는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5분께 제가 사회학과 교수와 사회학과 식구들을, 가족들을 대신해서 대신 헌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이대 소장님 아들이 나와 계시고, 이대 소장님, 권태환 선생님은
대신해서 성경호 교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3대 소장님 한상복 교수님 드리고요. 그리고 4대 김일철 교수님, 5대 홍두성 선생님까지 상명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 우선 이때 이 설립자이신 이행 교수님 자주 나와주십니다. 권태환 교수의 헌정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2, 3주 내로 권 교수를 찾아가서 이 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복 교수님. 김일철 교수님. 홍두성 교수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같이 5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50년사를 헌정해 주신 소홍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다 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장가이신 소홍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셔서 더 행사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8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주년 영상 8분짜리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죠. 이혜영 교수가 미국의 인구협회와 상의를 해서 한국의 서울대학교 안에 인구연구소를 설립하도록 63년에 인정 오셔가지고서 처음에는 인구 연구실이라고 하나 만들었고, 그게 64년에 12월에 가서 인구연구소. 사회 환경, 사회 구조와 인구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면서 보다 좀 실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다각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감사의 공개 자료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는 아마 필터의 연구소가 맞습니다. 계속 하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근대화하고 발전하고 공업화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어갈 때예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아져서 연구 방향도 그렇게 좀 넓어졌어요. 포괄적으로 사회 발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인류가 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발전이라는 것을 크게 앞세우는 식으로 명칭이 도시구의 운동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영문 학습이 소셜 기술을 출간하는 게 그때는 굉장히 진행되는 연구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인구가 되는 것은 인류학적인 인구가 되는 게 출산력 하고 가족계획 소득에서 모든 경제학의 이승 운명의 항상도 그 다음에 사회대학의 박사계 그런 분들이 참 같이 참여를 해서 교과서를 내서 지금 사용하게 되고 학문 공동체라는 학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연구비를 받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고 2000의 농촌조사라든지 또는 인류학조사, 전국 방문보복을 일을 맡으신 교수님들과 함께 여행을 한 기회가 있었던 것이 당시 학생들과 대학원생들한테는 사무교육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처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게끔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제가 사회학과 교수님들과 할 때 인문의 발전 연구를 사회 발전 연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의 진단과 또 정책적인 처방을 만들어내는 이런 학술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를 전공하는 그런 그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KBS 있었고 SBS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료는 사이버 연구소에서 뒷받침을 했고요. 한한상 선생, 변태현 선생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같이 참여했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기업, 가정, 자본주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회전입니다만 서울대학교 연구소 종합평가위원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발전연구소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또 많은 업적들을 내보내서 매우 반갑고 경의를 표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전환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장기적인 사용들 때문에 그다지 적절을 하지가 않아서 내셔널하지 못한 국가의제 집중을 했습니다.
연구에 개척에 나섰던 인구 연구소가 지금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큰 연구소. 좀 새로운 학문 경영에 좀 토전에 앞서 나가는 그런 좀 프로젝트와 또 연구 이런 걸 해나가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앞서 선도하는 연구소입니다. 학생들이나 교수들 간에도 이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활동이 보다 연구소와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연구소의 국제적인 위상, 지명도와 인지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전 연구소 파이팅! 이것으로 사회발전연구소 50주년을 기념해서 공식적인 소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옆에 소찬을 준비해놨는데 시장하시길 구하겠습니다. 소찬을 즐겨주시고 감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식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